거기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증시 쪽 집계 리오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은 그냥 부합 근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오해요? 제가 뭐 방송하는 걸 싫어한다 뭐 이렇게 뭐 물론 제가 좋아하시는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것도 많은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상 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네, 요즘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합니다. 제가 이 체력상 많이 못합니다. 네, 그래도 좀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은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도 0.2% 내외로 하락을 했는데 종목별로는 또 편차가 좀 상당히 큽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1,100억 이렇게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뭐 어떤 걸 매수했는지 봤더니 대부분 2차전지 많이 매수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SK이노, 뭐 LG엔솔,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한 3,000억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1,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LPR 금리 10bp씩 내리면서 홍콩이 오늘 거의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도 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도 한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한국 증시는 좀 잘 받쳐주고 있네요.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섹터가 한 2% 올랐습니다. KC텍, 덴티움이 10%, 2%씩 상승을 했는데 오늘 반도체 중에서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하나씩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다 좀 하락이 좀 컸었는데 아침에는 다 상승으로 다 되돌렸고요. 두 번째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 그래서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갖고 대한해운, KSS해운, 페노션, HMM 정도 이제 해운주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BDI도 상승을 했는데 뭐 별 이슈가 없이 오늘은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세 번째였는데요. 한화 오션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제는 방산주 갈 때 조선주 안 가는데도 방산주 따라서 움직였다가 오늘은 조선주 갈 때 또 조선주 쪽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 오션이 12%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 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뭐 현대중공업 4%, 삼성중공업, 현대미포도 한 1% 내외로 좀 상승했습니다. 하나 오션은 되게 비싼 거 아닌가요? 지금 시총이 8조 가까이 되던데. 시총 8조예요? 8조 맞을걸요? 시총이 8조라고요? 네, 8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그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전하고는 시총이 다르거든요. 근데 50% 지분을 한 2조 원에 들어왔는데 8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올랐잖아. 그게 이제 올랐으니까 지금 한 8조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 이후에 좀 올라서? 그래서 시총이 8조인데 돈 버는 게 내년에 아무리 뭐 잘 번다고 해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어차피 주가라는 게 뭐 비싸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8조 8천억이에요 지금. 8조 800억 시가총액이. 최근에 정말 많이 이 올랐네요. 정도면 거의 현대보다 이제 한 단계 아래 수준인데 끝났다? 아니 너무 비싼 것 같다. 8조는 아무리 한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해공을 전부 지배하잖아요. 뭐 저기 뭐 한간에는 뭐지? 뭐라 그래? 로키드 마틴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모르겠네요. 네, 뭐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기대감도 분명히 크고 성장 가능성 높지만 그만큼 짧은 시간에 반영하면 뭐 어느 정도 되돌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동국제강, 동국CM 뭐 여기서 한 두 자릿수 11%, 13%씩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오늘 철강 섹터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뭐 분할한 이후에 좀 많이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하락한 영향이었습니다. 금강공업이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좀 상승을 했어요. 네, 모듈러 뭐 하우스 만드는 쪽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 현대 비엔지 스틸, 세아베 스틸 지주 전반적으로 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 섹터가 요즘 굉장히 안 좋은데요. 롯데손보, 현대해상, DB손보, 삼성생명, 삼성화재 다 1, 2%씩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GS건설, 대우건설, 뭐 DLEN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1에서 3%씩 다 대형 건설주들 좀 하락을 했고요. 중소형 건설사들도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아침에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이슈는 블링컨과 이제 중국 시진핑의 만남 때 나눴던 회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시진핑 발언을 보면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살상무기 제공도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좀 굉장히 많이 좀 톤이 달라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 마찬가지로 기존과는 싹 솔직히 네. 그 발언을 믿기가 어려워.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존의 행태와는 좀 너무 다른 상반된 언급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 믿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영향을 있었어요. 그동안 좀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쓰면서 그리고 반도체도 뭐 마이크론 중국에서 좀 제재를 하면서 반사수혜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수혜도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뭐 IRA법 수혜 때문에 2차전지도 중국 배제한 거에 수혜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가 오늘 조금 떨어져서 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크론의 수혜를 받아서 올라간 게 전혀 뭐 거의 없잖아요. 사실 업황 반등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다시 좀 상승해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중국 소비주들, 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쪽 중국 비중 높았던, 그리고 의류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은 좀 장 초반에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뭐 장 끝날 때 가니까 좀 약발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냥 이번 회담의 의의는 그냥 얼르는 정도, 미국이 중국을 얼르는 정도로 그냥 도닥여주는 정도였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관계 악화는 없는 정도. 그냥 뭐 너무 또 뭐 전쟁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대화를 좀 하면서 대화를 좀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잖아요, 불만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이 확실히 지금 여유가 있다. 중국은 이제 요즘에 책 중에 중국은 어떻게 망하는 건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요즘 그 바이든 정책을 많이 반영돼 있어. 그 책이 중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좀 보시거나 그거 관련된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는 이제 안보의 문제예요. 쉽게 뭐 이런 회담 한번 한다고 이거를 뭐 풀어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담한다고 반도체가 다시 뭐 제재를 풀어가지고 뭐 중국 뭐 다시 반도체 굴기 해가지고 우리나라 피해볼 거다,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사실 그것보다는 업황이 얼마나 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오늘 BNK 증권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조금 하향했습니다. 원래 5천억 정도 적자를 전망을 했는데 8,200억 정도 조금 더 적자를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모바일 수요가 아직까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2분기까지 모바일 수요가 좀 안 좋은 영향이 컨센을 조정을 했고요. 2분기 모바일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도 8% 정도 하락하고, ASP 같은 경우에는 평균 판매 단가는 15%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비메모리 매출도 조금 부진하다고 합니다. LSI 적자 기록을 해서 조금 놀랐었잖아요. 이번엔 파운드리도 2분기에는 적자가 될 것이다. 사실 최근에 이제 TSMC한테 많이 점유율을 뺏긴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램 쪽의 업황 반등은 사실 다른 하우스들 보면은 계속 살 때다라고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 서버 D램에서 차지하는 DDR5의 비중은 2분기에 13%에서 연말에는 48%까지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이 서버용 CPU가 1분기에는 이 PMIC라는 품질 이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DDR5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DDR5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고 HBM3 양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안 좋은 거는 뭐 패스. 어차피 패스라. 안 중요하죠. 2분기 안 좋은 거. 3분기에 진짜 뭐 안 좋고 그러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뭐 2분기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이번 6월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7월달에 실적 나오고 그럼 이제 못 사실 거예요, 반도체를. 빨리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살 기회가 없을지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누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냥 하는 얘기. 알겠습니다. 자,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좀 일부 급등했던
쪽이 후공정 소켓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한 보도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SK가 이 ISC 인수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의 기존의 ISC가 납품하던 이 테스트 소켓 물량이 하이닉스 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 삼성에 납품하던 다른 업체들이라고 하면 TSE, TFE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도에서는 적어놨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ISC의 기존의 이 러버 소켓 물량을 대체할 공급사는 TSE, TF 중에 TFE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러버 소켓 비중이 좀 가장 높고 기존에도 삼성 쪽 납품 비중이 높았어서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유였는데,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기사 나오고 한 1분 만에 어디 텔레그램 채널에서 막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막 빵프로였는데 상한가까지 순식간에 이제 가버리고, 요거는 솔직히 조금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후에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아니 오해하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기분이 좋죠. 하여튼 뭐 이 기사 내용은 사실 100% 이게 확인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대 이건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 TF 이런 회사는 지금 주담하고 통화도 안 돼요. 확인도 안 돼. 뭐 어떻게 확인해? 모르지 아무도. 삼성전자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전제가 이 기존의 ISC가 납품하던 삼성 쪽 물량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반사수에 볼 거다라는 건데, 요즘 그거 어떻게 하나요? 빠질지 안 빠질지. 기자들이 너무 소설을 많이 써. 그러니까 기자들도 옛날에는 막 정론지가 있었잖아요. 몇 개 이제 진짜 신뢰성 있는. 근데 요즘에 너무 그 언론사가 너무 많아. 인터넷 언론사도 그렇고 막 듣보잡 언론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가 올리려고 막 일부러 막 뿌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기사를 잘 정말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블러핑인지, 그쵸. 거짓인지 이거를 가짜 기사 가려내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요즘은 이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좀 가려내기 좀 굉장히 어려운 기사들도 좀 많아요. 요즘에 애매모호하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럴 때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걸로. 보기만 해야지 뭐. 근데 오늘 기사는 친절하게 수혜주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이제 굵게 음영 표시까지 해가지고 이게 표시를 해준 걸로 봐서 조금 순수한 팩트 전달의 목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ISC가 SK 인수된다는 얘기는 저번에 나왔던 거거든요. 맞지? 그죠? 뭐 인수되는 건 인수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삼성 쪽 납품 물량이 다 없어지고 딴 데로 다 갈 것이다. 이거는 조금 그냥 뭐 얼핏 보면 또 스토리는 그럴 듯한데 이게 또 뜯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실이면 나중에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도 처음에 약했는데 나중에는 좀 반등을 했는데, 2차 전지는 에코프로가 그래도 끝까지 좀 강하다가 결국에는 조금 마이너스로 소폭 돌아섰는데,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거시안 하이테크가 이 IRA를 좀 우회해서 미국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했는데요. 중국 업체와 경쟁 강화가 조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 미국이 이제 앞으로 발표할 게 해외 우려 집단 목록을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좀 느슨하게 설정이 된다면 기존의 한국 업체들이 기대했던 IRA 수혜가 조금 약화될 수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리막 업체, 이 분리막들은 이와 상관없이 미국 모멘텀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분리막의 원료는 이제 커머더티 상품인 이제 레진인데, 레진이라서 이제 중국 의존도가 따로 없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 분리막 업체, 뭐 창신, 신소재나 중재과기 이런 데는 이제 명백한 중국 기업이라서 해외 우려 집단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지만 아마 이 기업들은 명백하게 좀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업체가 이제 하반기에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북미 수주를 대규모로 좀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SK IT랑 이제 WCP 두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목표가를 각각 14%에서 21% 사이로 둘 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IRA 관련된 모멘텀은 뭐 이제 다 반영되겠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뭐 발표가 난다고 해서 더 반영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해외 우려 집단 요 발표에서 정말 별거 없이 나오면은 최근에 조금 우려 때문에 빠졌던 게 좀 되돌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기다렸던
중국의 LPR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1년 만기짜리 10bp 인하, 5년 만기짜리 10bp 인하, 딱 예상했던 수준 정도로 해서 뭐 재료 선별인가요? 오늘 홍콩 주식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하나 더 기다리는 게 있죠. 1조 위안 규모의 180조 원 정도의 특별 국채 발행 검토 중이다. 그리고 뭐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것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홍콩 증시 상황을 봐서 실제로 발표가 되었을 때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효과가 있을까요?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사실. 네, 그럼 그렇게 큰 규모로 이제 부양책을 쏟을 만큼 그 정도로 좀 어려운가 봐요, 실제로. 아니 사실 중국의 그 몇 개 이제 애플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어떤 IT 이제 우리 빅테크의 수혜를 받는데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뭐 이 국영이랑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쳐다도 보면 안 돼. 그런 회사들은. 일단 굳이 뭐 중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관심한테 그런 말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생각이니까 저는 뭐 중국보다는 차라리 해외에 해야 된다. 그럼 미국에 하는 게 전 세계 투자자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제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늘 뭐 중국 관련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침에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은 조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뭐 여행주, 뭐 항공주 뭐 상승하다가 조금 보합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뭐 마녀공장 10% 상승,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뭐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토니모리 이런 데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뭐 잭시미스 중국 진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콘텐츠 주들도 좋았습니다. 오늘 쇼박스가 11%나 올랐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제작사들, 극장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쇼박스는 저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어떤 거요? 오징어 게임?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뭐 최근에 나온대요? 오르고 있었어.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그 저기 이제 출연진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본격 촬영한다고. 그 모멘텀으로 오른 거야, 쇼박스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내가 지금 쇼박스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요? 내년에 저기 나오기 전에 살라고. 아,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살라고? 이벤트 드리븐 하려고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이런 킬러 콘텐츠가 좀 하나 띄워주면 전반적인 업종에 조금 좋은 흐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부재한 게 콘텐츠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처져 있는 주가가 처져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게임으로는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내년에 나오면 그 전에 사면 되잖아. 근데 쇼박스가 진짜로 수혜를 받을지는 몰라요. 그냥 그거는 뭐 미지수야. 사실 뭐 1편보다 나은 2편이 나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쉽진 않죠. 네, 그래도 근데 뭐 이제 볼 사람들은 있겠죠. 뭐 전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실 1편이 굉장히 성공을 하면 2편이 그걸 뛰어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맞는데 이번에 그걸 예외를 보여준 게 범죄도시 시리즈입니다. 1에 비해서 2가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잖아요. 1200만 명 관객을 돌파를 했었는데 2가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쵸. 근데 3는 3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900만 돌파했습니다. 개봉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20일 됐는데 1000만 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까요? 어려워. 지금 20일 900만 넘긴 하겠지. 근데 쉽진 않아. 1000만만 넘어도 이게 엄청나요. 이게 무슨 막 1000억 단위로 제작비가 투여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10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100억? 네. 되게 좀 정확히 이제 135억 투입이 됐고 싸게 했네. 예. 마동석이 돈 많이 벌었겠네. 촬영 기간도 보통 막 1년 촬영하고 2년 촬영하고 이러는데 요거는 한 4개월도 안 됩니다. 3개월 조금 넘게. 그렇지. 뭐 마동석 촬영했어요. 혼자서 다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BEP 이 손익분기점 관객도 180만 명인데 뭐 이미 900만 명 돌파했으면 훨씬 뛰어넘었죠. 이 영화 시장이 문제인 게 다른 영화 안 보고 이제 딱 뭐 제일 유명한 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 거 안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래서 이제 영화관 망하고 영화 관련주들 다 지금 빵빵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좀 구조적일 수도 있겠다. 뭐 애플 비전 프로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 다 그걸로 또 집에서 또 그거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 영화관 더 안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영화관 투자하시는 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상황이죠. 아예 안 쳐다보는 게 이렇게 또 얘기 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저기니까. 네, 뭐 사실 영화관이 이제 한번 갈 때마다 요즘에 가격도 올라서 막 14,000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돈이면 이제 한 달 OTT 구독료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너무 밀려가지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대신 이제 집에서 OTT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화면에 좋은 사운드에 이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극장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연인들만 가는 거잖아. 연인도 가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걸 완전히 또 대체할 수 있는 게 애플 비전 프로가 또 나중에 나오면 또 그게 대체 영화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비전 프로 그거 더- 끼고 보는 게. 더 이제 넓게 볼 수도 있고 입체적인 뭐 하여튼 영화 산업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제가 보기엔. 영화관에 이제 한창 이렇게 범죄도시 3 이렇게 인기 많은 것들은 예약 잘못하면 막 쭉 앞자리에 봐서 막 이렇게 봐야 되고 뭐 꺾어지잖아요. 근데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딱 좋은 가운데 자리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장기적으로 볼수록 극장의 경쟁력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없어지진 않겠지만 감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영화관에 가는. 근데 쉽진 않다 이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동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시미스 중국 진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잭시미스 브랜드로 이제 국내, 해외 모두 한 20%씩 전년 대비 높은 성장이 좀 나오고 있고 4분기부터 이제 네일이나 이제 헬스 어플리케이션 이런 좀 비주력 사업들은 좀 매각을 시작을 해서 경영 효율화를 많이 시도를 한 게 효과가 앞으로는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패션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잭시미스가 중국 진출을 시작을 해서 이쪽에 좀 주력을 할 것 같고요. 6월 2일 날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중국 매출액이 80% 늘어났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잭시미스도 비슷하게 고성장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룰루레몬보다는 조금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잖아요. 브랜드 가치요? 잭시미스는. 브랜드 가치가 지금 룰루레몬은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 룰루레몬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브랜드 가치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혹시 주변에 잭시믹스 입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제 와이프요. 많이 요걸 많이 입어요? 예. 그럼 사야지. 피터린치가 이런 걸로 한 거 아니야? 피터린치가 저 그때 와이프가 스타킹인가? 그거 되게 좋다고 막 피터린치한테 얘기해가지고 피터린치가 백화점 가서 이렇게 진짜 많이 사는지 본 다음에 그 종목을 사가지고 대박을 쳤대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 그 사례로 보면은 그게 딱 맞는데 제가 또 그 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이프 때문에? 예. 또 그러면 또 뭐 좀. 아니 뭐 잭스믹스가 중국에 진출해서 잘 되면 뭐 FNF처럼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중국 진출을 한다는 데 많아요.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기대감이 없어. 하도 중국이 그냥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뭐 좀 잘 되면 다 못하게 하니까 좀 밸류를 주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다 안 좋아가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